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만약 파손된 플라스틱이 자가치유를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지구까지 살리겠다는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연구원. 이곳에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박사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그의 연구실. 그런데 그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실험실에 있는 걸까요? 이곳에도 박사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황성현 박사님 만나 뵈러 왔는데 지금 뭐 둘러봐도 안 보여서 어디 가면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에 계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간 제작팀. 사람보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사이로 보이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황성현 박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양들의 플라스틱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량은 해마단으로 하루에 무려 약 6,400톤. 환경의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거되는 플라스틱은 그 재질에 따라 분류, 압축 후 일부는 수출용으로 만들어진다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개념은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쓴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가치 있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재활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이 묻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음식물들이 많이 묻어있는 것들 자체는 원상태로 재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각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연료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소각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더는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책이 절실하다는데요. 인류 모두의 숙제를 풀기 위해 황 박사는 2016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답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매진한 건데요. 4년 만인 지난 4월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팜 껍질인데요. 보통 이제 과육이나 이런 것들 다 먹을 것들 다 해결하고 나서 껍질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봉계 비재활용 물질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활용적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남은 팜 껍질뿐 아니라 이 건조 더미가 바로 기본 재료. 요거는 많이 보시는 건데요. 이제 억새라는 풀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 재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만들기 제일 처음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은 과일을 먹고 남은 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억새풀을 잘게 분쇄하는 것입니다. 이후 에어펌프로 다음 시설로 넘긴 뒤 물과 고온, 고압 처리 공정을 거치면 당성분의 원액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고농도 농축 과정을 거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적합한 당 원액을 얻어냅니다. 이 원액 추출에도 황 박사 팀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그런 독한 용매를 많이 써서 이거를 쪄서 뭐 이렇게 빼내는 작업들을 독한 황산 같은 용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본 과정은 이제 물로만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공법입니다. 연구원님 당 갖고 왔거든요. 이제 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당 원액은 다시 재가공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거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네.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진 미생물이고요. 이걸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바이오 플라스틱 분해하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억새에서 추출한 당 원액은 직접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아니라 미생물의 먹이를 위한 것인데요. 이 당 원액을 먹고 나온 미생물의 배설물이 플라스틱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 액체를 약 이틀 동안 발효 후 정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첫 단계가 완성됩니다. 다른 해외 기업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 기계적 물성이 낮아서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쉽게 찢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계적 물성도 석유의 플라스틱 동등 이상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소재 그리고 사용 후에는 쉽게 분해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앞으로는 향후 쓸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거를 한번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다시 고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선 부산물을 뺀 플라스틱 성분만 남겨야 하는데요. 부산물로 나오는 물의 양을 미리 계산해 50도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며 물을 분리한 뒤 정제된 물질을 식히면 플라스틱의 전 단계가 완성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지금 바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예, 조금 지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굳어있는 모습으로 이제 변해 있을 겁니다. 약 5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질을 식히는데요. 떼어내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이 플라스틱은 아직 양초 수준의 강도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도록 단단하게 만들려면 또 한 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네요.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온도가 240도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좀 작업이라서 일반 물이나 이런 거 같은 온도가 240도까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실리콘 오일을 써서 오일을 데펴서 240도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 240도의 높은 온도까지 끌어올려야 나타나는 화학적 반응을 거쳐야 비로소 단단한 플라스틱이 완성된다는데요. 이를 위해 200도를 시작으로 2~3시간 동안 열을 가해 고온에 다시 녹인다고 합니다. 억세풀을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억새에서 추출한 원액을 미생물과 발효시켜 배설물을 얻은 뒤 고체 형태로 만들어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야 비로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완성되는 겁니다. 20번 이상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황 박사 팀은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고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친환경으로 바꿔나갈 계획인데요. 종량제 봉투나 이런 일회용 봉투를 만들기 위한 비닐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제 블로잉 머신이라는 장비입니다. 직접 비닐을 만들어 확인까지 해보는 황 박사. 모양새 좋아, 모양새 좋아, 모양새 좋아. 오케이. 살려. 천천히 위로 올려요. 천천히 위로 올려요. 예.
마침내 완성된 시제품.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황 박사 팀은 복합 소재를 첨가해 이 문제를 극복했다네요. 옛날 선조들이 집을 만들 때 진흙을 발라서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진흙만 쓴 게 아니었고요. 그 안에다 볏짚을 집어넣습니다. 볏짚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벽을 바르면은 그 볏짚이 보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 그런 나노셀룰로스나 나노키틴 소재를 아주 소량을 넣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응집 없이 분산을 시켰더니 굉장히 강한 물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셀룰로스 분산 기술과 합성 기술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해서 우리 비닐하고 테스트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생분해성 비닐의 강도 시험은 합격.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석유계 비닐이고요. 폴리에틸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일반 비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생분해성 비닐. 정말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항목인 것이죠. 여기는 지금 흔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엽토라는 토양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간이적으로 이게 얼마나 분해가 될 수 있는지를 간이평가를 하는 장소고요. 몇 개월 지나서 이게 얼마나 분해되는지를 간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평가를 하려고 간이평가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은 약 6개월 동안 진행 중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일반 비닐과 개발한 생분해성 비닐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등 날씨에 따라 비닐의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수분은 매일 확인해야 할 사항. 석유계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똑같이 4개월 동안 이제 묻은 상태고요.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분해가 안 일어나고 그대로네요. 그대로의 물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황 박사 팀의 비닐.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종이처럼 잘게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쉽게 찢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비닐은 사용하다 땅에 묻으면 6개월 뒤 물과 이산화탄소로 100% 분해돼 식물의 자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이 기술을 비롯해 그간의 연구 논문만 약 40여 편, 특허도 50여 건에 달한답니다. 연구할 때 사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많이 괴로운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근데 그 성공을 한번 내가 만드는 소재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 경험이 다음 실험을 또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증이 있는데 약간 뭐 기쁜 느낌? 쾌락? 뭐 쾌락이라는 표현도 뭐하지만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 동기부여가 마음속에 없으면은 연구자의 길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을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한 사람, 바로 황성현 박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도 이제 서울 집에 가서 가족들과 보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가는 마음은 조금 급해집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산 지 올해로 7년째. 일주일 만에 만날 가족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집니다. 서울로 가는 KTX 안. 자리를 잡자마자 그는 노트북을 먼저 꺼내는데요. 월요일 날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웬만한 거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연구원을 이끄는 단장. 하지만 두 딸의 아빠로서의 역할도 다하기 위해 주어진 1분 1초의 시간도 아꼈습니다.
주말 오전. 황성현 박사가 오는 날이면 꼭 하는 것, 바로 대청소인데요. 평소 돕지 못했던 미안함에 그가 발벗고 나섭니다. 많이 도와줘요. 청소도 자주 하고 주로 청소기는 주말에 많이 돌리고요. 설거지도 가끔 하고 정말 가끔 아이들 음식도 해줄 때 있어요. 큰딸 청소 좀 할게. 큰딸 오늘 무슨 숙제야? 중학교 숙제야? 아니 영어학원 숙제인데 글쓰기 숙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엄마를 쏙 닮은 큰딸은 언어의 재능을 보인다는데요. 화려한 수상 경력 사이로 보이는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우리 집에 아미분이 2분이 계십니다. 2명이 있어요? 예. 누구예요? 큰딸 작은딸? 큰딸이 여기 보다시피 아미고요. 예. 그다음 한 명은 저를 전체 지휘하고 계시는 아 진짜요? 네. 같이 보다 보니까 멋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12시부터 아이돌 BTS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그 큰딸하고 그거 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할 거 다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잠깐만 문 열어줘요. 아빠 여기 잠깐만 청소 좀 할게요. 작은 딸은 BTS는 안 좋아하고요. 여기 작은 딸은 마마무를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봉이라고 응원할 때 흔드는 도구가 있고요. 예. 각자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누구 좋아하지 언제? 물배. 문별이 좋아하잖아. 문별이. 맛있어? 또 어디다 담아 먹는 거야 언제? 그 뭐야? 너 통 좀 갖다 줘. 아빠 좀. 소중한 듯 깊은 곳에서 꺼내오는 비밀 상자. 어느 날 갑자기 이 박스를 가져오더니 여기다 구멍을 뚫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제 간식통 열렸네. 아빠 뭐 줄 거야? 아빠 안 줄 거야. 아빠 하나만 줘. 저기서 먹으면 되잖아. 저거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연재만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연재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빠 요거 하나만 줘. 앞으로 나눠 먹어. 좀 열쇠 좀 줘. 싫어. 싫어. 기다리던 아이돌 콘서트 영상이 시작되고 큰딸은 응원봉까지 준비해 콘서트장에 간 듯 기분을 내봅니다. 한편 가족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된 황 박사는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토스트를 만듭니다. 서인아, 연재야 같이 밥 먹자. 다 됐다. 식탁 위 토스트와 겸상까지 하는 노트북. 입맛에 맞는지 맛있게 먹는 작은 딸과 달리 여기는 아이돌 삼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섭섭하세요? 아닙니다. 이런 거 섭섭해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 엄마하고 딸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해요. 사실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데. 박나희 씨라고. 아빠의 인기 만점 토스트가 오늘만큼은 힘을 못 쓰는 모양.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비장의 무기를 꺼내오는 황 박사. 이렇게 보면 만져봐봐. 이게 끈적하잖아. 그냥 젤리 같은 느낌이지. 젤리 같은 고무 느낌. 느낌. 고무 느낌이야. 그러면은 이거 잘랐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 다시는 더 이상 쓸 수 없잖아. 근데 아빠가 만든 소재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붙이고 어느 정도 붙어 나가고 있어. 딱 힘으로 떼지 말고 한번 느껴봐봐. 근데 이제 아빠가 할 때는 더 붙어 떼니까. 근데 붙은 느낌 있어? 만져보면 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잘 푸시는데 안 푸시죠? 그렇게? 머리에다가? 되게 신기하다. 작은 딸도 신기한 듯 쳐다보는데요. 황성현 박사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아이들에게 깨끗한 미래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날 연구소. 황 박사 팀은 요즘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기능성 플라스틱도 만들고 있다는데요. 어제 가족에게 보여준 소재도 그중 하나입니다. 폴리올이고요. 보통 우레탄 만들 때 좀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운동화 바닥 소재인 우레탄에 특별한 재료가 더해져야 한다는데요. 이제 우레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을 지금 미리 이제 반응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자가치유 기능을 갖고 있는 다이설파이드 본딩 모노머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황화합물에서 발견한 자가치유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한 황 박사 팀. 사실 황화합물은 원유 정제 공장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이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만들어낸 소재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처럼 만들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건조시키면 자가치유 소재로 재탄생됩니다. 얇게 만든 필름으로 만든 자가치유 소재를 자르고 다시 붙인 뒤 약 15초 뒤에 잡아당겨 보는데요. 얇은 필름은 자가치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금방 붙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르고 1분이 지나면 약 1kg의 무게를 견디는 것부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회복 뒤 약 5kg의 무게도 견디는 소재까지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외력에 있는 스크래치가 잘 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용도에 따라서 자가치유 소재를 필름으로 만들던 때로는 섬유로 만들던 이런 여러 가지 용도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관련 최고 학술지 표지 기사로 보도되기까지 했다네요. 땅에 묻는 뭐 해적 케이블이나 아니면 토양 땅 밑에 있는 전선들, 매립되어 있는 전선들 같은 경우는 자가치유 속도가 굉장히 느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면서 자가치유가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전선이 파괴가 됐었을 때 땅에서 끌어올리지만 않아도 스스로 6개월, 1년에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산업용 소재 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 박사 팀이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 사용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자가치유 소재 기능상 봤었을 때 이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음식물 부패를 쉽게 알 수 있는 안심 스티커를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안이 돼서요. 그걸 현재 지금 구현하는 것들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사바늘 끝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 나노미터 수준의 실로 만드는 전기방사 기술이 필요하다네요. 지금 저희가 만든 안심 스티커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가 나노 섬유를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촘촘하게 쌓인 나노 섬유를 건져 말리면 반투명한 모습의 상태가 되는데요. 어떻게 안심 스티커의 기능을 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나노웹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을 때는 빛의 산란 작용 때문에 마크가 안 보이다가요. 그것들이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가치유 성능상 웹이 붕괴가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빛이 투과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최단 30분부터 최장 24시간까지 시간 설정이 가능한 이 안심 스티커는 냉동 또는 냉장 유통되는 식품이 10도씨 이상의 상온에 노출될 경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나타나면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온 노출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를 최근에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노력이지만 우리가 조금 합심을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일,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황성현 박사. 100번을 실패하고 1000번의 실험을 거치더라도
지구를 살리는 기술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뭔가요? 선물입니다. 오. 한결같은 열정으로 대한민국 과학계에 헌신한 황성현님의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더 기여하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더 연구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